이 사건에 과연 누가 얽혀 있는지 계속 따져봐야 합니다. 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초 가해자가 주목받았지만 이후 상사와 준이가 등장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다음 날 이중사를 불러서 가해자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회유했다고 의심되는 인물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비행단의 지휘 라인과 공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나아가 공군 군사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한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중사 측이었던 국선 변호인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공군 법무관인 변호사는 이중사가 숨지기까지 단 한 차례도 직접 면담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이 국선 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숨진 이중사의 유족이 사건 관계자를 직접 고소한 건 이중사를 회유한 직속 상관 등을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알려졌는데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군본부는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진 뒤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이중사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입니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인이 이중사가 숨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직접 면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 오간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왜 제가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되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분노가 끓고 원통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행동했냐고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요. 이중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국선 변호인은 자신의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적인 사정을 대며 미뤄왔다는 겁니다. 한 공군본부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선 부족할 수 있겠지만 국선 변호인도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노력했다면서 통화만 보면 9차례, 문자 등 모두 21차례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공군이 놓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에게 여성 변호인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남성 군 법무관을 지정해줬을 뿐 아니라 군의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군 법무관이 아닌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은 안내하지 않은 겁니다. 현재 각 군에서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은 육군에 50명, 해군과 해병대에 3명이 있지만 공군엔 단 1명도 없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